안녕하세요. 이슬립 TV를 박선호 원장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임경환 박사입니다. 예, 박선호입니다. 오늘은 저기 진행 순서를 임 박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순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놀아가지고요. 그건 열흘을 완전히 논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고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행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행복의 최우선은 아마 가족일 거고요. 그거는 뭐 너무 공통적인 거고, 네.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 쪽에 그 행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그 문화적인 소양도 좀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문화예술 행사 이런 쪽에 뭐 방점을 두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걸 의도하고 드린 질문인데 사실 인간을 유의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노는 문화가 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잘 안 놀러 다니는데 며칠 전에 청와대 야행도 갔다 오고 또 동네에서 하는 축제 조금 멀리 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할 때 사실은 그 옆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바람에 불꽃을 못 봤는데 혹시 그 청와대 야행에서 뭐 느끼신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청와대 야행은 뭐 우리 임 박사도 거기서 만났는데요.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아니 같이 가진 않았으니까요. 예, 그 앞에서 만났으니까.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하니까 뭐 여러분들 바로 상상하시는 걸 지금 용산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 용산하고는 관계 없고요. 청와대 개방 이후에 이제 뭐 문화재 야행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금 야행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행사들이 합니다. 인천에 개항쟁 야행도 있었고요. 거기도 제가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를 한 바퀴 돌면서 청와대 이제 지금의 모습, 현재 뭐 달라진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좀,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이 가장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부러우세요? 청와대가 부러운 건 아니고요. 부러우면 제가 용산이 부럽지, 청와대 부러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또 아침부터 그런데, 사실은 보존한 그 모습에서의 문화 행사들, 사실 어렵게 아마 행사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급, 뭐 청와대가 문화재급이다 아니다를 논란 떠나서 옛것이든 뭐 이런 것들 보존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요. 물론 이제 인천도 문학산이 처음 이제 개방됐었잖아요. 뭐 그런 식의 행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 박사님은 뭐 워낙에 그쪽에도 뭐 관심도 많고 한데 어땠어요? 뭐 사실 제가 청와대 야행을 간 건 그 야행을 기획하신 분이 뭐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그 인천에서 지난번 회가 소개시켜드린 언노운이라는 연극을 기획하신 분이 왜 멀리 종로까지 가서 그런 걸 하시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천에서 좀 벤치마킹 할 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겸사겸사 그리고 익선동도 들려보고 또 뭐 거기 가면 뭐 꼭 보는 데 있잖아요. 북촌 물론 북촌만 갔다 왔지만 외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벤치마킹 하고 싶은 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에서 영종도. 반딧불이 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 막 얘기하지 말고. 아니 원래 작게 던진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는 얘기. 근데 영종대 가면 평화의 숲길인가 세계 평화의 길인가 뭐 세평숲이라고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제가 가다 보니까 반딧불이인 줄 알고 갔더니 레이저로 만든 반딧불이가 진짜 수천, 수만 마리가 나오는 쪽이 아마 태장 쪽에 녹줄 밑에 쪽으로 가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영종도에 물론 문학산도 되고 계양산도 되고 다 되는데 영종도 그 세계 평화의 숲길도 좀 홍보할 겸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종도가 지금 다리 개방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할 겸
그리고 영종도에도 그렇게 큰 축제가 아직은 없어요. 너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기획을 해가지고 영종도에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야행은 송도 야행을 한번 제가 송도의 야행 제목을 생각한 건 미래도시 야행. 아, 미래도시로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면 사실 송도는 미래도시거든요. 네. 적어도 20년, 30년 뒤에는 유사한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송도는 미래도시 야행.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아이템도 그렇게 조그만 거지만 받아오고 또 송도는 대형 건물도 많고 이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뭐 다른 문제고 그 좋은 건물에 파사트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서 퍼블릭 굿즈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공재. 공공재는 누구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그 재화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고 엊그저께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그 축제를 봤다는데 그게 한 명이 보나 100만 명이 보나 효용은 오히려 아니 더 많이 볼수록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내년에는 영종도에서는 반딧불 축제, 송도에서는 송도 미래도시 야행 예.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려고 사실 단체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문예사랑 동호회. 우리 원장님 초청했더니 5천 명이 차서 그러지 초청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5천 명이 찼어요. 지금 40명 찼습니다. 하루에. 아, 예. 저는, 어쨌든. 근데 그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보시고 좀 아마 10월까지인가 계속 하고 있는 거, 10월 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비세축제 네. 비슷하게 지금 그 송도의 그 야경을 또 새롭게 바꿔서 아까 건물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건물에 각종 그 조명도 쏘고 트라이벌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뭐 보셨겠지만 혹시 보시지 않으셨으면 꼭 송도 갖고 미래도시라고 해서 어떤 지금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하고 어떤 차별성으로 보지 마시고 송도 한번 넘어오셔서 보시면 또 새롭게 또 펼쳐지는 모습들도 보이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임 박사가 얘기하는 건 아마 그걸 통폐합해서 통합해서 좀 새로운 아마 인천의 브랜드 축제를 좀 만들자는 뜻 같고요. 반딧불 축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딧불 축제도 네. 그런데 이건 뭐 제안이니까 반딧불 축제 사실은 왜 반딧불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정체성도 사실 필요한 거고. 네, 그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청와대 여행하면서 저도 느꼈고 익산동이나 또 북촌 가시면 여러분 다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우리 개항장에서 볼 수 없는 아마 그 아기자기함도 있고 그 역사성을 보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흔히들 얘기할 때 문화재급이라고 하던 우리가 오래된 그 건물들을 쉽게 허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최근에 와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자는 거로 뭐 벤치마킹을 하시던 혹은 즐기러 한번 가시면 아 우리 인천에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조금 다른 주제지만 사실 문화예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오늘 밤새 조금 고민했는데 네. 뭐 작가가 못나서 뭐 풍토가 안 좋아서 시가 안 도와줘서 정부가 안 도와줘서 이게 아니고 문화예술의 주체는 그냥 다입니다. 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주체이지 작가 따로 관객 따로 또 정부나 공공기관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축제도 꼭 시나 구에서 하지 말고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서 기획이 좋으면 그 기획에 약간 도와줄 수 있으면 관공서에서 좀 도와주고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너무 그거 뭐 좋아하는 거 밝히지 말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김덕수 무슨 사물놀이패도 자체적으로 비용 충당해 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인천도 충분히 그런 여지가 아니죠.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송도가 사실은 미래도시 뭐 보는 눈에 어떤 선글라스를 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래도시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도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수학여행 겸 또는 소풍경 와서 구경하고 그러면 사실은 송도를 처음 만들 때 도시 주요 건물이 다 메시지가 있고 어디서 모티브를 잡았는지 하는 게 한번 들어보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 쌈팍2 같은 경우도 우리 옛날에 바구니 모양을 본따 가지고 바구니 옆 모양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건축에 대한 꿈도 키우고 또 이제 워터프론트 이제 잘 될 거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송도 팔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몇 개는 다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 트라이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런 분야로는 으뜸 갈 수 있는
조형물이고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뭐 민간이 좀 주차가 아니고 민간도 함께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뭐 아주 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천에서 축제를 당연히 네. 민간 뭐 구청이나 도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주도고 사실 그 주체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사실은 뭐 시민일 수밖에 없고 국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참여들은 뭐 필요하죠. 아마 제가 듣기로도 뭐 북촌 가서 뭐 특정 그 오래된 독립운동가 한 분을 뭐 봤다는 사실 정세원 씨가 네. 예, 예. 뭐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뭐 한번 여행하시면 알 수 있으니까 잠시 약간 말씀을 좀 뭐라 그럴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약간 또 먹먹해지는데 그분은 제가 사실은 역사책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가신 분 중에서도 또 그 해박하신 분도 몰랐던 분인데 정세권이라고 1800년대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1966년도에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요. 그것도 일제시대에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그분이 북촌과 그리고 익선동을 개발하신 분이죠.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그 개발을 한 이유를 가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일본 세력이 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일본 가옥 쭉 짓고 해가지고 쳐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 일본 마치 영토처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걸 간파하신 정세권 선생님이 옛날에 큰 집들 거기가 옛날에 유기전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예. 그 큰 땅들을 30평에서 25평 단위로 쭉 쪼개가지고 한옥으로 그분이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일본식 집을 지었을 텐데 일본식 집을 짓지 않고 한옥으로 쭉 지어놔가지고서 살고 있는 사람 내쫓고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본이 청계천 밑이 남촌인가? 뭐, 네. 예, 그리고 위가 북촌인데 예. 북촌까지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쓰신 거예요. 그럼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부동산 하셨네요. 그치, 기획부동산 지금 말하면 기획부동산인데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그분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조선물산 장려회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네, 그리고 어문회, 또 신간회 이런데 활동을 후원해 주셨는데 어문회는 아시잖아요. 그 말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그 있죠. 우리나라 한글이 그나마 이렇게까지 지켜질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 다만 좀 그걸 또 거북하게 일본들이 나중에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게 좀 아쉽고 또 그나마 반가운 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그 부동산 전문 교수님이 그분을 충분히 개발해 놔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한 샘플 낸 가옥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거 홍보하면서 우리 한국 역사박물관처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인천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도 많거든요. 우리 뭐 그건 더 나가면 또 많은 이해가 있으니까 말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세권 선생님께서 그 투자해서 받은 이익금 그런 것들은 다 독립운동이나 아까 했던 뭐 어머니나 신간의 쪽으로 다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랬으면 나중에 일제한테 뭐 어떤 아니 그래가지고 부동산 안 받았대요? 아니 부동산 개발업도 취소당하고 뭐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분이 사익 편취를 안 하셨나 봐요. 돈이 막판에 없으셔가지고 본인 집이 아닌 데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는데 사실은 뭐 자세한 걸 공부하려고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정자, 세자, 권자예요. 그래서 우리 임 박사가 얘기하는 건 아마 팁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본인이 뭐 축제 얘기를 우리가 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떠나서 아까 반딧불이나 혹은 뭐 이런 송도 미래 여행이나 야행이나 혹은 지금 정세권 씨 그 소위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도시에 재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주는 시세가 너무 커요. 지금 대규모 50층 이상 아파트로 서울을 다 채우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인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그 미추홀구 가보면 약간 막
무섭기까지 해요. 갑자기 그냥 50층짜리 아파트 쭉 있으니까. 근데 그 개발해서 지금도 물론 이익 환수한다고 하고 우리가 또 무슨 사태니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좀 사회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 이익이 너무나 좋은데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전형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 그 우리나라를 뒤찾게 되는 어떤 그 근간이 되는 활동도 하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며칠 여행하시면서 또 서울 나들이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걸 아마 지금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넓어도 보이지만 그 주요 초점은 아마 그걸 겁니다. 지금 우리 인천을 생각하는 우리가 이슬이 TV 자체가 인천이라는 걸 방점을 두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이나 제가 어제 갔던 춘천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데 혹은 춘천 예, 춘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지금 5년째인데요. 춘천에서 그 조각 축제를 한다. 조각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종합예술제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세미나 하는 줄 알았다는 듯이 만나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화 현상을 보여주니까 그게 주요는 뭐냐면 작가를 불러서 14일 동안 그 작업하는 모습을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철물로 돌로 이렇게 뭐 원장님 이렇게, 제가 아는 척 한번 심포지움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뭐예요? 예. 진짜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사실 이거 아시는 분은 별로 향연입니다. 향연. 향연. 네, 향연이요. 그래가지고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쓴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우리 이제 향연이라고 해서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나중에 심포지움이라고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 정책 당사자나 시민들도 야 심포지움인데 잘 와닿지 사람 않죠. 생각들이 어떻게 자꾸 저도 그런 착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열고 무슨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 보통 심포지움 그렇게 하잖아요. 심포지움에서 축제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그 감독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현 관장이라고 인천 아트프레톤 관장하셨던 분인데 미술비평가신데 그분이 좋은 감독을 해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니까 이해도가 부족해서 올해부터 이제 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좀 중단됐는데 그 작가들이 한 10명, 올해는 7명인데 첫 작업부터 끝까지 14일 동안 그런 모습을 그냥 공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시연 비슷하게가 아니라 직접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아까 얘기했던 향연이라는 거고 네. 또 그런 의미의 축제라고 하는 거로 그렇죠. 말을 아닌 작품으로 대화하는 거니까 향연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축제를 갔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그대로 인천 옮기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조각품을 일반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듯이 일정 규모의 건물은 당연히 예술품들이 앞에 조각품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공공기관에 대여가 아니라 소속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의 소유권은 시가 가져가고 그 시가 그 주최해서 뭐 몇 개, 3개 작품이 나오면, 7개 작품이 나오면 작품을 각 뭐 SPC나 뭐 도시공사에 올려주는 거죠. 일석사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 축제를 즐기고 또 작가도 자기가 제품을 만들고 또 작가도 그걸 팔아서 어쨌든 이익이 나니까 팔아서 본인도 이득도 얻고 그게 영원토록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전시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심포지움이라는 거 생각했던 거 달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향연이라는 거로 바꿨고 그래서 아마 축제를 바꿨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이 요즘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학술적인 모임인 줄 알고 좀 많이 안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제 가보니까 휴일인데 사람들 거기 앞에 북한강이 만나는 무슨 호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이들 보셔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어린 친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심포지움이 어렵든 뭐든 떠나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전 국민이 오고 이런 경우는 없고 세계 유명 축제를 보면요 진짜 동네 놀이처럼 하다가 뭐 200만 명, 300만 명 영국의 뭐 에딘버러 축제가 600만 명까지 온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그 춘천 조각 심포지움 요새 축제로 바뀐 것도 이렇게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큰 축제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동안에 또 우리 관람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또 그만큼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시 심포지움으로 이름을 찾기를.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시의 뭐 특정 얘기하는 당사조차도 저같이 똑같이 착각을 해서 아직은 일반화된 거로 그 감독님의 그것도 고민도 필요해요. 있지만 네, 필요해요. 그런 거로 해서 또 일단 넓히고 외연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면 작가들 직접 얘기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작품 하시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직접 시연할 수도 있고 안 가보죠. 그 참여할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직접 보면서 작가들 지나가면서 말도 걸 수 있고 그분의 또 작품 세계를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열려 있는 뭐 그렇죠. 진짜로 향연이라는 게 원래 열려 그런 있는 주고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축제로 아주 제가 보기엔 좋았는데 그대로 접목하면 뭐 인천에서 가능하겠죠. 근데 뭐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팁을 전원이 받아왔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상원 미술관이라고 여러분 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래 간판을 하시던 그러니까 극장 간판 하시던 분인데 참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그때 조금 들어봤습니다. 네, 시절이 실력은 충분히 네네. 대학도 안 나왔죠. 소위 말하는 대학도 안 나왔고요. 농업고등학교 나오신 춘천산입니다. 춘천의 출생인데 그분이 산 쪽에 이제 기프에 미술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미술관의 규모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건 떠나서 재미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국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요즘 이제 국전이 거의 흐지부지 됐는데 당시에 그 정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선밖에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 많죠. 예, 사연이 많은 얘기 나중에 한번 네. 더 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평가 받았던 분이 인물 하나 이 세밀하게 이렇게 자세히 그리는 건 거의 제가 봐도 저희 뭐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뭐 입이 벌어질 정도로 한 두 번째 지금 가는데 어쨌든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시면 좋은데 거기서도 뭐 그 미술관이 그러니까 이상원 선생님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인천에서 그런 분이 충분히 인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거명하지 않더라도 미술이나 서예가나 또 공연하신 분이나 특히 뭐 연예 쪽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념관이라도 인천에 하나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인천은 사람을 키우자고 하면서 사람을 기르는 거에 상당히 약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는 건 길게 얘기하면 끝없이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주목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키우는 부분, 사람을 기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보려고 당대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분의 작품성이나 그분의 예술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춘천 출신의 분들이 여러 군데 가보시면 김유정 기념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통영 가면 뭐 토지를 쓰신 저 누구시죠? 박경리. 네, 박경리 씨도 있고 이런 식의 각각 지방에 가면 그 지방 출신들을 통영은 많죠. 네, 그렸던 춘천에 가시면 화천 옆인가요? 거기 박사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한승주 총리가 배출된 그 동네인데 그 동네만 박사가 100명이 나왔다. 그래서 김포에 그 동네만 가면 무조건 박사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천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히 역량이 있고 있었으나 개발하지 않았거나 혹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인물에 있어서의 우리가 뭐 그렇죠. 당대에 뭐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동상 올리고 이러면 참 겸연짓고 옳지 않은 일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분이면 사오든 최소한 그런 분들이 기리는 기념관들이 있어서 인천 가면 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많잖아요. 뭐 제가 뭐 죽산이고 무슨 김한란이고 누구 얘기를 다 안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기념관이 인천에 있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술관 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춘천 가서 뭐 그 미술관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이렇게 그 본인이 물론 만든 거긴 해요. 민간이 많이 했지만 그러다 시나 뭐 저 지원도 차원에서 허락을 내지 않았으면 안 됐을 때 그런 문화들이 좀 저희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른도 만들어진다. 어른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른도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한다. 네. 근데 정치 경제는 제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정치인도 중요해요. 근데 문화 예술은 정치 경제는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솔직하면 되는 건데 문화 예술은 좀 달라요. 사실은 자기가 그림 잘 그린다고 백날 떠들어 소용없고 그림을 잘 그려도 저희 어렸을 때 그 진짜 신금을 울린 그 유명한 만화 영화 있잖아요. 플란다주의 개. 네. 그 네로가 그림 한 장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 바위에 붓으로 시내에 흐르는 물 떠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비극으로 끝났지만 문화예술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능이 있으시고 또 사회에 헌신적이고 또 그 가치를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나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른으로 자꾸 모시다 보면 그분이 더 어른으로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좀 어른을 한번 우리가 모셔보자. 잘 모셔보자. 만들어 보자는 거. 그죠? 그죠? 잘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 역사적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선호의 성과도 있고 또 예술성을 보는 분들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조금 부족해도 혹은 아니, 많이 뛰어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최소한 수준 이상이라고 보면 좀 숭상하는 문화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본인도 책임의식을 느낀다는 그쵸, 네.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맡겼더니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 숨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아니 요즘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임경환 박사라는 분 들었는데 무슨 박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예술학 박사 아니에요? 근데 바꿀까봐 그쪽으로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학이고요, 정책학이고요, 통계 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일을 제가 같이 안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 박사인지 뭐 론을 가르쳤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홍보론 가르쳐봤습니다. PR론. 홍보. 예. 네. PR이 뭔지 모르시죠? 다음 주에 예. 다음 기회에 예. PR에 오늘 우리 임 박사가 진행을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말을 좀 줄이려고 애를 써봤으나 여전히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중간에 꼈던 것 같고 약간은 행설설 같이 보이고 또 좌충우돌 같이 보일 겁니다. 주제가 이렇게 갔다가 변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희 TV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저희 TV가 애써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현안이 많아서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정교화되면 하나의 주제 가지고 짧게 한 15분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만 다루는 거로 차근차근 이제 좀 변화할 거고요. 아니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 지금 3년인가요? 네, 2023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일종의 파트가 다 데모 버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네. 또 멘트 달아주시면 수정할 거에서 수정해 가면서 내년에 좀 이렇게 섹션도 나눠보고 또 초빙해가지고 같이 담화도 좀 해보고 좀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벽면에 뒤에 뭐 주름 났다고 야단 맞기도 했고 약간의 일부러 그랬던 컨셉보다는 하나하나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오히려 낫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실 정도 역량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비용이나 시간이나 문제만 투입되면 사실은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아마추어틱하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 뜻에서 한 거고 진정성을 담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특히 인물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는 중심을 우리 이시트에서 많이 해서 지금은 둘이 진행하지만 가끔은 저도 빠지고 우리 임 박사가 또 모시고 얘기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중심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분들이 여기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도 넓힐 수 있다. 지난번에 추석 특집으로 나간 거 좀 길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요. 진짜 인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정말 그 인천 사람의 어떤 전형이다.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어려운 시절 겪으면서 꿈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나이 좀 들어서 또 꿈을 펼치고 그런 걸 저희 또 이슬이 TV에서 모셔가지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더 많이 안 보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 프로가 됐습니다. 자체 PPL 해가지고 홍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내리시고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 그 구호가 또 까먹습니다. 노라시차 인천으로 끝나네. 이슬이 TV 이슬이 TV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아닌가요?
으라차차 인천 그랬던 것 같은데. 알았어요. 예, 그럼 그냥 저희 감사하고요. 조금 수정 없이 최소한 제가 아까 그거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 하나 끝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인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